얼마 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데뷔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털어놓은 노래들로 가득 찬 공연이었는데요. 주책맞게 저는 공연 2시간 동안 줄줄 울다 나왔지 뭐예요. 험난했던 20대를 지나 30이 된 자신의 감정을 잘 추스린 노래에 저도 모르게 공감을 했나 봐요. 공연 중 가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것에도 생각외로 용기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의외로 어렵다고 말이죠. 그 말에 전 더 오열을 했답니다. 하지만 덕분에 오랜만에 속에 있던 감정들을 좋은 노래와 이야기들, 그리고 펑펑 쏟아낸 눈물과 함께 털어낼 수 있어 참 좋았던 공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돌아온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진행자 원입니다. 첫 곡 데이식스의 어프레이드 들려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인터넷에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나는 행복합니다입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라디오 나는 행복합니다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플레이와 어쩌다 마주친을 합친 코너 어쩌다 마주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올해가 시작되던 1월 저는 한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23년의 마지막으로 종방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였는데요. 갑작스런 종방 선언들의 비어버린 편성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죠. 고민을 하던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가 없음 잇몸으로라도 버틴다. 차기 프로그램이 없음 생길 때까지 내가 해보자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나는 행복합니다. 처음엔 3개월 정도 계획했던 방송이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고정 캐스트와 함께 어쩌다 보니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함께했던 게스트분들과 그동안 들었던 사진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어쩌다 마주친 플레이리스트의 첫 번째 곡은 저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쩌다 마주친 플레이리스트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세 분의 고정 게스트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링링님, 미아님, 치치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가을이라고 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겨울이 금방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 녹음 날 급작스럽게 출산으로 참여를 못하셨던 링링님이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데요. 몸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네, 출산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네요. 건강하고 튼튼한 아기 낳고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도 건강하게 일상생활 하고 있습니다. 오,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얼마 전 수능이 끝나 조금 여유로우실 것 같은 치치님, 요즘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유롭게 보내고 있는데요. 운동하고 책 읽고 좀 조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제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집에만 있는다는 뜻이죠. 잠시만요. 그 전에 대체 어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셨길래?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의 좀 다른 친구들은 저보고 홍길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 차리면 뭐 서울 가 있고
대전 가 있고 뭐 이렇게 타 지방으로 잘 다닌다고 저보고 되게 이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제 기준에 이제 조용히 지냈다는 것은 이제 집에 있었다. 아, 네. 확실히 홍기똥은 맞으신 것 같아요. 저랑 야구 보는 날도 대전 갔다 오셨었잖아요. 대전 갔다 대구 왔다 집으로 가셨던 뭐 그런 그런 일정. 적이 있긴 있죠. 그래서 되게 그렇죠. 홍기똥은 맞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 아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미아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00일 좀 지난 것 같은데 오늘도 성우랑 같이 오셨잖아요. 네. 성우 100일의 기적 맞나요? 아니요. 저에게는 100일의 기적 따윈 없습니다. 100일의 네. 기적에 뭘 바라시는 거예요? 보통 엄마들은? 우선 통잠이죠. 통잠이고 이제 누워서 좀 잘 있고 이제 그 등 센서가 조금 사라지는 그런 건데 저희 이제 로기들은 전부 다 100일의 기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바라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성우는 밤에 좀 잘 자는 편이라 가지고 이제 조금 괜찮은데 그 시간에 제가 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논다고 못 자서 조금 피곤한 거 말고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다들 어쨌든 무탈하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도 좀 놓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안 과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이어지는 그 약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업무들 때문에 잔업이랑 야근을 좀 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중에도 틈틈이 이제 운동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멋집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일주일도 이게 예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요새 뭐든 다 예약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약을 잡아놓고 상태를 보고 못 갈 것 같으면 취소를 하긴 합니다. 잘 조절하시면서 그쵸, 하시면 그쵸. 되죠. 근데 취소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가기는 해요. 노쇼를 할 순 없으니까. 그렇죠. 돈이 아깝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얼마 전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도 사부작 갔다 왔고요. 그러다 보니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일과 개인적인 생활을 어떻게든 둘 다 해보겠다고. 그래서 좀 이제 한동안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요. 감기 몸살도 오고 해서 좀 꽁꽁 앓았긴 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무탈하게 지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소개했던 사진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중간에 투입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진인지. 네, 저도 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두 분은 네. 이제 한 해 한 해씩 차이로 이제 맞아요, 투입을 맞아요. 되셔가지고 예, 사진을 보진 못하셨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1회 방송에서 이제 저만 있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원님이 어린 시절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어리긴 하죠. 그쵸. 그 원님 사진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저의 사진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20년 맞아요. 전, 딱 고등학교 때 사진, 수학여행 시절 사진이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입었던 옷들이나 좋아하는 가수에 대해서 치치님과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아 고등학생 때 추억 얘기를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게스트 분들이 늘어나가지고 맞아요. 그 뱃속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회차마다 밖으로 지금 응애하고 나오셔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새로운 아기 게스트 분이 오시려고 하셨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요. 예, 오늘은 성우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데려오고 싶었어요.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로운이 네. 그 목소리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네.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조심할 필요가 있기 저만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맞아요. 날씨 너무 추워요. 애기들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11월까지 쭉 방송에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진 이야기도 했었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들이 있으세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그때 원님의 사진이었는데 퇴근 후 이제 사진을 찍었던 인생 네컷 사진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뭐 퇴근 후 삶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퇴근 후 삶을 좀 기다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루 일과가 좀 끝냈다는 마무리됐다는 그쵸. 그런 단어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오죽하면 진짜 육퇴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네.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치치님의 그 애정의 인생 사진이죠. 무려 7장이었던. 진짜 이때까지 사진 중에 제일 많았어. 저는 그 사진 기억이 남는데 그게
제 첫 라디오 녹음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진은 애정의 척도다 이런 표현을 하시길래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나는 아니다. 저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은 딱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미아님은 본인은 사진을 잘 못 찍으시는 것 같대요. 네. 진짜 못 찍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자기의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네. 근데 사진에 애정이 담겼다고 말하면 나는 애정이 자기는 애정을 안 그거잖아. 담은 게 되지 않냐. 그게 아니다. 저는 진짜 못 찍어요. 제가 근데 봐도. 저는 이 사진 또 못 봤네요. 그러고 그렇네요. 보니. 아, 네. 맞네. 7병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에게 제일 많았던 사진이 이제 미아님의 사진이었거든요. 장수가 제일 많았던 세 장인가 사진. 그럴 아니, 근데 거예요. 네 장, 못 네 장. 보셨지만 네. 모를 수는 없는 사진들. 왜냐하면 저의 그렇겠죠. 사진들이니까 대략 머릿속으로 네, 상상은 돼요. 아마 그것들이었을 원피스 겁니다. 입고 있었던 맞아요, 사진을 네, 맞아요. 뭐 그것들입니다. 봤고. 그것들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흔히 봤던 사진이네요. 네, 그럼요. 어쨌든 사진은 애정의 척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반대하셨던. 네. 네. 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뭐 채채님은요?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골라온 사진들이 기억에 남지 자기의.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때 금방 말씀했던 거랑 똑같이 사진에는 좀 애정이 담겨 있지 않냐. 미아님은 또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잘 나온 사진들 좀 골라보는 시간이었죠. 근데 다 이뻤어요, 진짜. 그때 사진이.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젊었기 때문에 아니 요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갤럭시 핸드폰을 쓰시는데 갤럭시 핸드폰이 약간 그런 식으로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맞아요, 콜라주 맞아요. 같은 거를 자동으로 해서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나 봐요. 네. 근데 어머니가 요새 부쩍 이제 뭐 저랑 본인이 함께 찍었던 과거 사진들 같은 거를 네. 막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하시는 말씀이 젊어서 그런가 너무 예쁘다. 근데 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 되면 또 오늘이 그렇죠. 젊다고 그렇죠. 생각할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씁쓸해져요? 네? 오늘이 아니세요? 우리 가장 젊은 날. 네, 뭐 이렇게 들어보니 굉장히 많은 사진들과 저희가 추억들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저희가 소개했던 사진들 한 번씩 쫙 훑어보고 찾아봤었거든요. 저희가 2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출산 전후 특집 한 편씩 제외하면은 총 8장의 추억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회 때는 제 사진, 뒤로부터는 치치님의 애정의 지표로 알 수 있었던 인생 사진과 최애의 사진, 그리고 미아님의 유전자의 힘, 맞아요, 맞아요. 유전자의 힘, 그리고 가족 사진과 김밥 도시락. 맞아요. 끝나고 두 분이서 김밥 드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 약간 홀린 듯 그 고봉빈 김밥에 가가지고 미야 김밥 먹을래? 저는 미아님께 전화했어요. 김밥 사달라고. 아하. 저는 그 주에 김밥 먹었습니다. 아, 맛있더라고요. 여파 컸네요, 여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링리님이 그 가져오셨던 사진이 첫 번째 가족 사진. 그러니까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 사진과 그리고 어머님의 음식. 잔치국수. 이것도 음식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음식 얘기 좋아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 네컷. 퇴근의 삶 같은 다양한 키워드와 사진으로 올 한 해를 보냈던 것 같더라고요. 매달 사진을 고르고 그에 맞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세 분께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죠. 이거 고르는 거 쉽지 않았을 건데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매달 순서에 따라서 사진 빨리 내놓으라고. 닭달 아닌 닭달도 많이 하고 사진 보내주면 키워드 뭔데? 빨리 질문 좀 보내봐라. 맞아요. 이러면서 막 했는데 어떠셨어요? 사진 고르는 거 저는 어려운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둘이서 시작했으니까 아마 끝까지 둘이서 했었으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4명이서 돌아가는 거니까 저는 생각보다 뭐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다. 저는 이게 나름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사진을 골라야 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키워드라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고민했던 것 같고 이제 그만큼 이제 녹음에 좀 진심이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장을 고른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한 장을 보내지 않았지요. 저는 한 장 고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 장을 보내지 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링링님은요? 한 장 고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맞아요. 한 장을 안 고르시면 되죠. 근데 저는 처음에 한 장을 한 뭐 했죠? 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 장 이상이 되면 안 되는 줄 음. 알았어요. 네. 닉닉님만 유일하게 한 장씩 보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장 고르는 게 어려웠고 그 어려웠던 이유가 사진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이 사진도 하고 싶고 아, 그 사진도 하고 싶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웠는데 또 그 사진들을 보는 거에 또 볼 수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고르는 것만 봐도 약간 성격이 좀 보이나 봐요. 왜요? 한 장을 골라오라고 하니까 딱 한 장만 고르는 사람이 있고 한 장을 골라오라고 했지만 알게 뭐람 하면서 7장을 골라오는 사람도 있는 걸 보면은 아 이런 게 좀 성격이기도 한가? 맞아요. 저는 한 장, 미아님은 3장, 링링님은 7장. 제일 머리 아픈 여러분들 언니. 여기에 성격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진 고르는 거 진짜 어렵죠. 저도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르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당장 그날 찍은 사진을 선택하는 경우도 되게 그거 많았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원님은 한 장이지만 네 컷이었어요. 인생 내 거. 정확하게는 맞죠? 인생 내 컷이라고 하지만 세 컷이었답니다. 한 장을 뭐라 해야 될까? 세 컷을 가장아. 나눠서 세 장을 모아놓은. 보낸 거니까. 아유, 청개구리들이죠, 저희가 다. 예, 진짜 저도 이제 몇 번이고 사진첩을 열었다 닫았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잘 고르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은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고른 사진으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참 저한테는 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제 생각도 그렇고 추억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원래 추억이란 게 같은 시기나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면은 정말 1도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랬지 하면 알고 까르르 웃는 게 그게 맞아요. 정말 재밌는데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였다. 그럼요. 그쵸, 우리밖에 그쵸. 없어요. 예,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밖에 지금.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진심입니다. 이것도 진짜 얘기 꺼내면서 다음에 또 같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어쩌다 마주친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 듣고 갈까 해요. 분위기 전환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엔 그 링링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네. 곡일까요? 오늘 저의 플레이리스트는 요네즈켄 씨의 레몬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처음으로 정주행했던 일본 드라마였는데 드라마 제목이 언내추럴이라고 네, 거기에 나오는 OST인데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원님한테 소개받으셨죠? 맞아요. 왜냐면 저도 유일하게 본 일본 드라마가 언내추럴인데 원님한테 소개받은 거거든요. 네, 뭐야? 원님이 왜 나한테는 안 했어? 저는 걸? 아니요. 아니면 없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미아님은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저도 이 OST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정주행했었고 이게 부검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 법의학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추리나 미스테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쵸, 재밌게 보실 그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왜 저한테는 소개를 안 하셨을까요? 오늘 가셔가지고 꼭 이제 재밌게 보세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짜 네네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네, 여기에 나오는 OST 네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링링님의 플레이리스트 요네즈켄 씨의 레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링링님의 플레이리스트 요네즈켄 씨의 레몬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고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때까지 라디오 방송 하시면서 이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것도 있으세요? 네, 저는 우연히 찾았는 건데 네. 우리 고등학교 앨범 졸업 앨범 사진이죠. 이제 그걸 소개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그거 반대할 건데요. 왠지 요 사진 가져오면 그날 녹음이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아, 나 그 사진 싫어요. 그래서 안 가져왔어요. 반대합니다. 안 가져올 거예요. 네. 저는 풍경 사진 못 보여드린 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제가 풍경 사진 찍는 걸 맞아요,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네, 여러분들께 좀 자랑할 만한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뭐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전 딱히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해야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야기 듣고 보니까 좀 졸업 사진도 그렇고 풍경 사진도 그렇고 나름의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나 행복 저는 나는 행복합니다를 그냥 다 부르기 귀찮아서 나 행복이라 줄여서 부르거든요. 네. 나 행복 시즌 2 생각 있으십니까? 너무 좋죠. 하고 싶어요. 너무 가식적이었나요? 영어 어디 갔어요, 영어? 영어 담아주세요. 진짜 된다면 진짜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수도 있는 맞아요, 계기가 맞아요. 되고 사실 지금 출산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맞아요. 원래 잘 못 만나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 하면서 또 그래도 얘기도 하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아, 물어볼 수도 맞아요.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즌 2 좋아요. 네. 내년에도 추억 쌓으면 너무 좋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 이미 벌써 방금 전에 그렇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좋겠죠? 말씀드렸죠. 네, 내심 기대합니다. 아우, 여러분들의 의견 참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전 내심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시즌 2를 한다면 과연 이분들께서 와 주실 수 있을지? 사실 저희들이 개개인으로 봤을 때 다들 너무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각자의 일들이 있고 각자의 생활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시간 내주시고 또 마음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 하는 게 항상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즌2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좀 망설여졌던 것도 있고 근데 또 다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계속 감사하단 말밖에 안 하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마지막 회라서 그런가요? 잠깐만요. 시즌 1 마지막 회.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번에는 미아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한 곡 듣고 갈까 해요. 어떤 곡인가요? 저는 구름에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마음인데요. 이게 우연히 덕질하다가 저희 덕질 빠질 수 없는. 네. 어쩔 수 생활이다 보니까 네. 듣게 됐는데 사실 이 곡을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제가 계속 이 곡을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떤 곡이었지 하면서 다시 듣게 되었는데 약간 음이 완전 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음이 좋아서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반하게 됐어요. 지금도 즐겨 듣는 노래랍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닙니다. 네, 노래는 사실 좀 전반적으로 좀 어두워요. 어두운데 저는 오히려 기분이 다운될 때 약간 어두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열치열 방식.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이열치열. 물한테 더 물한 거. 그래서 좀 이제 좀 나아지는 것도 있고 또 가사가 더 이제 좋아가지고 약간 이 가사 들으면 제 모습이 조금 보인다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감정이라든지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이어리에 좀 쓰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제 모습이 있는데 이걸 생각하기 싫어서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 약간 제 모습 투영이 되니까 내 모습을 알아주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 해야 될까요? 기억나는 가사가 있으세요? 너무 슬픈 마음에 글로 적어놓은 일들, 더는 보기 싫어서 덮어놓은 이불. 요 가사가 사실 제가 조금 맞았던. 제가 뭐 어떤 그날에 어떤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약간 남들한테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좀 저는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다이어리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딱 이 가사 듣는데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반하게 된 노래여서 선택을 했어요. 내 이야기 같은 노래다. 그렇죠. 근데 미아님 되게 건강하게 약간 감정을 해소하시는 것 같아요. 일기의 그렇네요. 순기능을 잘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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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일기 갑작스러운 열심히 칭찬에. 쓰시는 분 갑자기 놀래서 당황하셨네요. 저희 일기 쓰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맞죠, 네. 맞죠. 그 미아님이랑 치치님. 맞아요. 네. 글쎄 한날 제가 다이어리를 딱 봤는데요.
전부 다 시작이 아예요. 아 점점. 아, 정말 말도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약간 긍정적인 일기를 좀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쓰니까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제가 보니까 제가 어쨌든 제 마음에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일기로 쓸 때는 제일 마음이 진짜 모이더라고요. 글쓰기의 순기능을 잘 이행하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일기를 쓰실 때 정말 생각하는 거, 느꼈던 감정 빠짐없이 숨김없이 다 쓰시는 거예요? 저는 미아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욕도 써요. 그때 순간에 느꼈던 감정에 대해 쓸 때 욕도 써요. 저는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일기를 쓰는데도 거짓말을 한다. 뭐 자기의 정말 솔직한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제가 우연히 딱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일기장에 내 일기를 쓰는데 왜 내 마음을 다 얘기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전부터는 그러니까 진짜 날것의 마음까지 일기는 다 쓴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막 나의 부끄러운 점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단은 너무 쓰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쪽팔리고 다음에 보면 너무 민망할 것 같고 내가 싫으니까. 근데 일단은 무조건 쓴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막 나의 뭐 찌질했던 점 이런 거 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이제 다음에 다시 보면 제가 요즘에 되게 쓰는 말 중에 저의 추구미가 있는데 저는 발전하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일기를 그렇게 무조건 다 써놓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질문을 드렸었냐면 제가 치치님 같이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 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감정의 한 방울 정도로 그냥 써놓으면 키워드 정도를 써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일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솔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도 저도 거짓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럴 바에 이걸 왜 써?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일기를 안 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이 일기에 거짓말을 한대요. 저는 저희 아이 첫째를 낳고 첫째 아이에게 줄 글을 적었거든요. 적었는데 제가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 아이의 좋은 것만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너무 뭐 너를 사랑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가 매일 느끼는 감정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쵸, 나중에 그쵸. 그 아이가 봤을 때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너무 좋은 글만 적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날에 힘들었던 내 감정과 뭐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되는. 휘발돼 버리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 적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난 거짓으로 일기를 적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무조건 기본에 깔려 있고 네. 이제 내가 뭐 오늘은 뭐 너의 어떤 면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했다 쓸 수 있는 건데. 네네. 그쵸. 그래서 이 아이는 그걸 바라지 않을 텐데 저는 그냥 마냥 좋은 것만 계속 적고 있는 거죠. 오늘 뭐 네가 이렇게 웃어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적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일기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저도 되게 부정적인 것만 쓰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바꿨는데 진짜 도움이 저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봐도 그쵸. 이게 무슨 감정이었지? 맞아요. 내가 이 감정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지 못하는 게 너무 저도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내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뭐 욕도 쓰고 뭐 그날 느꼈던 감정도 쓰고 맞아요. 뭐 진짜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도 못할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 순간 느꼈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기에 쓰는 거죠. 말 좀 잘 써. 근데 이제 그러고도 이제 갈로 하고 그래 가면서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간수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한테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저 초등학생 때 엄마가 가계부에 써놓은 아빠 욕을 제가 본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가계부를 쓰시면서 거기에 뭐 작은 메모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 아버지 때문에 좀 속상하셨는지 진짜 못 해먹겠다. 뭐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아버지 욕을 좀 써놓으셨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뭐 나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임팩트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소를 잘하시라. 뭐 다행히 다이어리라서 제가 애들한테 다이어리에 대한 그거를 되게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 일기장을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확인은 해요.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가져와 가려 썼어? 날짜만 봐요. 날짜만 봐요.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일기장은 거의 그러니까 안 봐요. 근데 한 날 애가 이렇게 펴놓고 갔는 거예요. 덮으려고 이제 딱 봤는데 이거였어요.
매일 같은 거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같은 반복된 하루다. 하루였다. 쓸 게 없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그럴 수 있지. 요거는 봐서 다행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의 일기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아직까지 제 다이어리에 대해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갖고 다니니까 볼 일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볼 일이 맞아요. 없어요. 예. 하여튼 받아들이고 잘 간수를 하겠다. 네. 그렇군요. 네. 갑자기 일기 얘기하시길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미아님의 플레이리스트 구름에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마음 듣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슬픈 맘에 글로 네, 미아님의 신청곡 구름에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저는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일이 업이다 보니까 이제 대본 쓰는 것도 편집하는 것도 그냥 일의 하나였거든요. 일이 하나여가지고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편집하고 기계적으로 녹음 지원 들어가고 했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한 달이 굉장히 빠르다는 말들을 다들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이제 업무로서의 한 달이 빠르다라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직접 해보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뭐 대본 쓰는 것도 대본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스케줄 잡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업무 중에 이제 편집도 하고 송출 날짜도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본이야 뭐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정리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제 오프닝 클로징을 오롯이 이제 제가 써야 되다 보니까 제가 라디오 제작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끝났어요. 어제 이제 올해 본 교육들이 완전히 다 끝나서 이제 교육이 없어서 좀 홀가분하긴 한데 그 수업에서도 제가 대본 수업을 했단 말이죠. 대본을 받고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약간 저의 그 교수법에 대해서 약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진짜 사람들이 다 그쳤고 정말 못 가르쳤구나. 아, 이렇게 하면 나라도 짜증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실 이제 매달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도 부족한 것도 그쵸. 있고 이제 체력도 좀 딸리고 맞아요. 시간 맞추는 게 좀 제일 힘드니까.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주파수가 있는 방송이다 보니 그래서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안 나가면은 방송 사고입니다. 맞아요. 제가 고달퍼져요. 그래서 진짜 이제 같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진심 저 혼자 있으면 진짜 이거 3개월 만에 그냥 특별 방송으로 끝났겠죠. 근데 이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뭐 기쁘면서도 좋으면서도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정말 아까 미아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이제 라디오 핑계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얼굴 맞아요.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바쁘면 3개월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정도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라디오를 핑계로 저희가 얼굴 보고 한 자리 모여서 잠깐이라도 맞습니다. 보고 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프로그램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쩌다 행복합니다. 뭘 보고 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미연님. 나 행복. 나 지금 되게 행복했는데 잠깐 좀 마상 나 입었어. 행복한데 표정이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짓길래 눈은 어디 갔어요? 나는 나 행복 줄여서 얘기했어. 예,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나는 행복합니다거든요.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함께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하고 나서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뭐 소감을 좀 말씀드리자면 진짜 방송일이 좀 기다려졌어요. 저희가 약속을 잡고 항상 메모를 해두고 나서도 몇 번이나 들여다볼 정도로 좀 기다려졌고 저희가 또 각자 생활하느라 좀 바쁘기도 하고 그쵸. 예, 또 나이가 먹을수록 모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핑계자면 또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매달 이렇게 만나면서 사진 한 장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수다 떨러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진짜 저한테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몰랐던 것도 조금 더 알게 되고 왜 대화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맞아요. 일상생활만 맞아요. 얘기하다 보니 근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서로의 생각도 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세 분께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원님 진짜 감사드려요.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네. 이런 거 좋아하시죠? 뭐 저도 원님 덕분에 라디오 녹음이라는 뭐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보고 뭐 상도 받아보고 네, 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한 20년 친구 20년 넘었죠. 20년이죠 이제. 저 20년 딱 20년. 20년이죠. 네. 19세 약 20년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2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와서 서로 이제 잘 알겠다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랐던 것도 좀 알게 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녹음을 함으로써.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가 너무 좋았었어요. 여기서 한마디만 보태자면 저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들을 잘하실 줄 몰랐어요. 말을 잘했나요? 청산 유수세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저희 모임의 제일 큰 특징 같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좀 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리 깔아주면 다 엄청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전 그런 걱정은 아예 안 들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이 그게 어색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방송 될 수 있나? 라는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아니, 빡세게 그것 때문에요. 저희는 라디오 녹음이라는 이 틀에 갇히기 시작해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 이런 거 편집점 한 개도 신경 안 쓰고 말 다 겹치고. 제일 힘들다 했어요 원님이. 편집점이 없대요. 맞아요. 괜찮아요. 뭐 이제 와서. 맞아요. 시즌 1 마무리, 시즌 1 마무리. 네. 저도 이제 아무래도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고정적으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는 것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주변인들이 저희 모임을 저희가 오래 만나왔으니까 네. 올해 저희 모임을 바라봤을 때 이제 가장 대단하다고 했던 점들이 이제 너네 굉장히 오래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냐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삶에 좀 변화가 오고 하다 보면 좀 드문드문 만나게 되는데 이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좀 줬고 그래서 좀 좋았고 그리고는 어쨌든 이렇게 송출되는 라디오에 참여하는 기회가 사람에게 모두 다 오는 건 아니니까 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진짜 이 라디오 녹음이 새로운 진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좋은 경험치를 쌓았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제일 모이기 힘든 해였잖아요. 맞아요. 출산 육아 때문에. 그렇죠. 뭐 저희가 함께했던 시간 안에서 라디오를 했다는 게 좀 또 다른 추억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시즌 1을 끝내려고 해요. 그동안 즐겁게 웃으며 울며 들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매달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링링님, 미아님, 치치님, 그리고 고은이, 성우, 광땡이에게도 이제 광땡이 아니죠. 로운이죠. 그렇죠. 네. 네, 로운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세 분과 함께한 2024년 나는 행복합니다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재정비를 통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도 청취자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부족한 게 많았을 건데 그래도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늘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서툴게 시작한 라디오였는데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공감해 주시고 또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해 동안 좋은 추억 만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링링, 미아, 원, 치치의 나는 행복합니다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치치님의 곡을 들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곡입니까? 아마 이제 저희 20대 때 한창 만나서 많이 놀 때 저희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노래방 가서 마지막 곡으로 대체로 이 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이쯤 맞아요. 되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015B의 이젠 안녕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치치님의 플레이리스트 015B의 이젠 안녕을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에게 글을 쓰는 것은 항상 손에 잡히지 않는 비누와 같았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하얀 종이 앞에만 앉으면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한참을 다시 읽고 읽어야만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글 쓰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쓰다 보면 글은 완성되어지더라고요. 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이런 글쓰기와 닮아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겪은 하루 일과와 감정들이 오늘 어땠어? 라고 질문당했을 때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튀어나오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하루는 지나가고 저는 또 잘 버텨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든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버티면 돼요. 꼭 내일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2024년 나는 행복합니다. 데이식스의 그렇더라고요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